예. 그 사실 제가 그저께 모 그룹의 회장을 만났어요. 어떤 이슈가 있어서. 근데 이제 얘기를 주고받다가 그 회장께서 이 그룹의 총수가 하는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 진짜로 뭐냐면 그 그룹이 한 10대 재벌 정도 하는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 그러니까 총수가 진짜 무슨 어디다 공장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일일이 다 결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총수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전문 경영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거. 이제 그러니까 아까 삼성그룹에서 이렇게 감사팀이 하는 일. 이제 이런 걸 잘 하는 게 첫 번째 업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뭔가 새로운 사업을 계속 찾아가야 되잖아요. 기업이 그냥 정체돼 있으면은 죽는 거니까. 그런 거 할 때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가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이 잘 발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필요한 자원을 다른 계열사에서 이렇게 가져와요. 이게 이제 출자 형태이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결국 그룹 전체의 어떤 자원을 쑥 섞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어떤 사업 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게 과거에는 정말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각 계열사의 소액 주주의 권익을 이제 침해하는 일인데 문제는 옛날에는 뭐 재벌 총수가 이런 일을 비교적 잘 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역할도 잘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일단 이게 성공의 역설인데 성공했기 때문에 혼자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렇죠. 이제 그러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갈 3세들이 사실은 너무 무능하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요. 이제 이재용 문제 그러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이재용이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요즘 외국인 투자자들이 특히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국 시장의 팀마켓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TIP 이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제 아세안 국가보다는 모든 면에서 좀 앞서갔다. 적어도 아시안 이머징 마켓 중에서는 우리가 가장 앞서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왔는데 이번에 최순실 사태가 그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바람에 이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매주 토요일 날 광화문에 나가는. 그러니까 자존심이 무너진 거에 대한 분노예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미 꽤 오래전부터 한국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일단 볼륨, 규모의 측면에서는 중국에 이제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옛날에 왜 다이내믹 코리아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이내믹스 이제 한국이 요즘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이내믹스 측면에서 봐도 아세안 국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한테 이렇게 뭐예요? 우리가 너희 나라에다가 투자해야 될 이유를 좀 하나 설명해 봐라. 그럼 이제 뭐 좋은 기업이 있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좋은 기업?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땅콩, 해양 뭐 보면서 뭐 10조 주고 땅 사고 뭐 온갖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잖아요. 그런 일들이 한 2년 정도 쭉 지고 난 다음에 정말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한 매력을 잃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홍콩의 이 글로벌 인베스터의 한국 팀의 팀장은 시니어였어요.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제일 중요한 시장이니까. 근데 요즘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 팀의 팀장이 다 주니어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장기 전략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단기 뉴스에 따라서 샀다 팔았다 하는 시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의 현 주소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고 또 유죄 판결을 받는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충격이 있습니다. 그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너가 깜빵에 가든 전문 경영인이 깜빵에 가든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CEO 밸류예요. CEO가 어떤 사람인가. 그 CEO가 깜빵에 갔는데 기업이 멀쩡하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하는 일이 없더라도. 근데 뭐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하만 인수와 같은 그런 어떤 대규모 M&A나 또는 지주회사 전환과 같은 그런 어떤 큰 전략적 의사결정 당연히 올스톱 됩니다. 사실 이미 올스톱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는 게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에서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코스트는 있지만 이 코스트를 치르면서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이 어떻게 변할 거냐. 과연 변화의 가능성이 있느냐. 교훈을 얻느냐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또 애국심 마케팅을 펼치고 국민들이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가 주면 외국인들은 영원히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잃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더 큰 코스트를 가져올 수 있다.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삼성그룹 1년에 매출액이 300조고요. 그 300조의 80%를 해외 시장에서 이루는 기업이에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근데 그 글로벌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국익, 애국심과 같은 우리만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외국 기업들은,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을 낮게 평가해요. 가장 최근에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월 1일 날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들 불러다 놓고 뭐라고 해요. 왜 삼성물산에 대해서 내가 챙겨보라고 얘기했느냐. 우리의 소중한 기업을 외국의 투기자분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내가 챙겨보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는 나라에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아저씨.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로. 아저씨, 우리가 둘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냐면, 아니, 내가 그러면 한국을 지금 침략하고 있는 거야? 저 나라의 대통령이 나보고 공격자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거기다가 어떻게 투자를 해요? 그리고 이런 말 자체가, 대통령의 이런 말 자체가 바로 ISD, 투자자 국가 소송을 불러오는 빌미가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뭐냐면 이제 한국 기업들이요, 60년대 그런 기업의 구멍가게 아닙니다. 상당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한국의 대표 기업들은 정말로 글로벌 기업이 됐어요. 글로벌 기업이 됐으면 그 글로벌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인드도 글로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국익이나 애국심 같은 그런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기업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미래를 망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 최고. 박수 한번 하고. 진짜 최고.